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랑하는 여인이 원수의 칼날 아래 쓰러지는 모습을 눈앞에서 지켜봐야 한다면 그 심정이 어떨까요? 요즘 드라마에서도 보기 힘든 이 절절한 비극이 천년 전 만주벌판에서 실제로 일어났다면 믿어지시나요? 대조령. 우리는 그를 발해를 세운 강인한 정복자로만 기억하지만 사실 그의 가슴 속에는 평생을 지배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대조영의 정비였던 이들은 고구려 유민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가 고구려 멸망 후 당나라로 끌려가는 치욕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건 바로 다시 만나자는 그 약속 하나 때문이었다고 해요. 요즘 말로 하면 수뇌보의 끝판왕인 셈이죠. 그가 탈을 휘두를 때마다 그 눈빛에는 나라를 되찾겠다는 일념만큼이나 지키지 못한 연인에 대한 통안이 서려 있었을 겁니다. 얼마나 가슴이 시렸을까요? 당시 당나라 최고의 명장 서린귀와 대조영의 관계는 지금으로 치면 숙명의 라이벌 그 이상이었습니다. 충격적인 건 대조영이 자신의 가족과 부족을 지키기 위해 적의 심장부로 직접 뛰어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원수의 소굴에 발을 들이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대조영은 단순히 무력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린귀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동시에 당나라 내부의 정치적 허점을 찌르는 고도의 심리전을 펼쳤죠. 나를 죽이면 당신은 변방의 작은 장수로 남겠지만 나를 살려두면 당신은 만주를 다스리는 전설이 될 것이다. 이런 배짱, 요즘 사업가들이 배워야 할 위기관리 능력 아니겠습니까? 기록에는 잘 나오지 않는 야사지만 당시 당나라 여인들 사이에서 고구려 출신 포로인 대조영의 기백과 외모가 상당한 화제였다고 전해집니다. 요즘으로 치면 K스타가 대륙을 뒤흔든 격이죠. 하지만 대조영은 그 화려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관심을 정보 수집의 창구로 활용했어요. 연회장에서 춤을 추고 술을 마시는 척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당나라 군대의 이동 경로와 군량미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었던 그 소름 돋는 침착함,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잠깐, 여러분,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이건 정말 영화로 만들어야 합니다. 천문령이라는 좁은 길목에서 대조영이 벌인 전투는 그야말로 사기급 전술이었어요. 20만 대군을 거느린 당나라 장수 이해고를 상대로 대조영은 지형지물을 완벽하게 이용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골목길에서 대형 트럭 수백 대를 가로막은 격이죠. 여기서 대조영의 인간적인 면모가 드러납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말했어요. 나를 믿지 마라. 너의 고향을 믿어라. 공포에 떨던 병사들의 눈빛이 순식간에 살기로 변하던 그 찰나, 역사는 뒤바뀌었습니다. 당시 만주벌판은 배신이 일상이었습니다. 거란족, 말갈족, 당나라, 서로 뒤엉켜 오늘 아군이 내일 적이 되던 혼란기였죠. 그런데 대조영은 달랐습니다. 그는 말갈족의 수장 걸사비우와 피를 나눈 형제보다 진한 우정을 나눴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동업자끼리 돈 때문에 소송 거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천년 전 이들은 서로를 위해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걸사비우가 전사했을 때 대조영이 흘린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자신의 반쪽을 잃은 절규였을 거예요. 여러분, 발해를 해동성국이라 부르며 화려한 이미지로 기억하시죠? 하지만 대조영은 살아생전 스스로 낮추는 데 익숙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궁궐보다 병사들과 함께 덮는 거친 멍석을 더 편안해했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나라를 잃고 떠돌던 유민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일 겁니다. 요즘 정치인들이 호화로운 관저에 집착하는 것과는 참 대조적인 모습이죠. 그는 황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역사서 구석에 숨겨진 이야기지만 대조영도 집안일만큼은 마음대로 안 됐나 봅니다. 아들 대무해와 그 주변 인물들 사이의 권력 다툼은 대조영의 노년을 괴롭혔습니다. 밖에서는 사자 같은 정복자였지만 집안에서는 자식 교육과 후계 구도 때문에 밤잠을 설치던 평범한 아버지였던 셈이죠. 요즘으로 치면 재벌과 상속 분쟁을 지켜보는 창업주의 심정이었을까요? 그가 느꼈을 쓸쓸함이 느껴지시나요?
대조영이 죽기 직전까지 가장 그리워했던 건 발해의 영토 확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평양성이었죠. 어린 시절 뛰어놀던 그 성벽, 당나라군에 의해 불타버린 그 조국의 한기를 그는 잊지 못했습니다. 임종 직전 그가 남긴 말이 북쪽을 향해 눕게 하라는 설이 있는데 이는 죽어서라도 고구려의 기상을 지키겠다는 마지막 의지였을 겁니다. 평생을 싸워 얻은 나라보다 잃어버린 고향을 더 그리워했던 그 순수한 마음이 우리를 뭉클하게 합니다. 대조영은 무엇을 먹으며 그 거친 전장을 눌렀을까요? 발해의 특산물이었던 발해콩과 말린 고기는 당시 군사 식량의 핵심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단백질 보충제와 육포였던 셈이죠. 대조영은 식사 때마다 가장 낮은 곳의 병사와 똑같은 배급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장수가 배불리 먹으면 병사는 배고픔을 느끼고 장수가 함께 굶주면 병사는 승기를 느낀다. 이 철학이 발해라는 거대한 제국을 만든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드라마적 상상력이 더해진 부분이긴 하지만 대조영의 생애에서 거란족 여인과의 사랑은 빼놓을 수 없는 테마입니다. 적국의 여인을 사랑하게 된 남자,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바라보는 복잡한 심경. 여러분, 사랑이 국경을 넘는다는 건 지금도 어려운 일인데 그 시절엔 오죽했을까요? 가문을 택할 것인가, 사랑을 택할 것인가. 대조영의 고뇌는 오늘날 우리 청춘들의 고민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작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대조영의 진면목 놓치지 마세요. 당시 만주벌판은 각 부족이 서로를 속이고 등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하지만 대조영은 정직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꺼내들었죠. 약속한 보상은 반드시 지급하고 죄를 지으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했습니다. 현대 비즈니스에서 브랜드 가치를 구축하는 과정과 매우 유사합니다. 대조영에게 가면 굶지는 않는다. 대조영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는 소문이 퍼지자 뿔뿔이 흩어졌던 유민들이 자석처럼 이끌려왔습니다. 이제야 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전설에 따르면 대조영이 태어날 때 만주벌판에 커다란 별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그는 고구려의 하급 귀족 혹은 군인 집안에 태어난 대중상의 아들로 태어나 밑바닥부터 올라온 자수성가형 리더였습니다.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로 태어나 스스로 다이아몬드 수저를 만든 격이죠. 전쟁터에서 말똥을 치우고 화생촉을 줍던 소년이 황제가 되기까지 그 과정은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대서사시입니다. 대조영은 무력만 강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발해의 모피와 인삼을 당나라와 진본에 팔아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독점 수출권을 쥔 글로벌 CEO였던 셈이죠. 특히 일본과의 외교를 통해 당나라를 견제하는 동맹 재테크는 현대 외교관들도 감탄할 정도입니다. 실리 중심의 사고방식, 이것이 발해를 200년 넘게 유지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될 때가 있죠? 대조영을 보세요. 나라도 잃고 가족도 포로로 잡혔고 목숨까지 위협받던 최악의 상황에서 그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668년 고구려 멸망 후 699년 발해 건국까지 무려 30년의 세월을 그는 인내했습니다. 요즘 1, 2년만 안 풀려도 좌절하는 우리에게 대조영은 말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대조영은 서기 719년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합니다. 그가 눈을 감았을 때 발해의 백성들은 통곡하며 길을 메웠다고 해요. 그는 단순히 영토를 넓힌 정복자가 아니라 기댈 곳 없던 유민들에게 따뜻한 지붕이 되어준 진짜 어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필요한 리더십도 바로 이런 게 아닐까요? 강하지만 따뜻하고 엄격하지만 자애로운 아버지 같은 지도자 말이죠. 아버지 대중상은 고구려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정면 돌파를 선택한 강직한 인물이었지만 아들 대조영은 유연함과 실리를 겸비한 전략가였습니다. 아버지는 무너지는 성벽을 끝까지 지키려다 전사할 뻔했지만 아들은 그 무너진 돌덩이를 모아 새로운 성을 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대를 읽는 눈의 차이였죠. 여러분은 어떤 리더가 되고 싶으신가요?